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그 여파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3부는 코로나의 그늘이라는 제목 아래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차례로 두 분을 만나볼 텐데요. 자, 먼저 만나볼 분은 요즘 뉴스 많이 나오고 있죠. 자영업, 버티고 버티다 결국 폐업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많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분들에게 상담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사업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경 세무사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세경 안녕하세요. 네, 세무사입니다. 사업정리 컨설턴트, 그러니까 폐업 상담을 해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세무사님? 네, 맞습니다. 음, 폐업이라는 거는 누구나 거의 이제 생애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이고, 그렇죠. 폐업이라는 거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답답해하는 상황이 너무 많으시고, 또 음, 폐업까지 결정을 하게 될 때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이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주로 이제 상담 내용은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그러면? 음, 폐업을 예정 중이시거나 예. 기폐업자들을 대상으로 음. 폐업의 절차나 방법을 좀 안내를 아, 해드리고요. 폐업 신고 어떻게 어, 해야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겠네요. 그러면. 네네. 그리고 음, 이제 폐업 신고를 사실 제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네. 뭐 과태료나 나중에 이제 세금을 또 아, 맞는 경우가 또 있으시니까 아,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음, 이렇게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잘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단에서 이제 그 사업 정리 컨설턴트로 일해 오신 게 한 몇 년쯤 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한 3년째 음,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또 이제 폐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음, 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는데 네. 요 사업 내에서는 폐업을 예정하거나 기중에 이제 폐업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또 음, 철거나 원상 복구비를 지원을 해주고 아, 그렇죠, 그렇죠. 예. 네네. 그다음에 이제 폐업한 이후에 저는 음, 이제 세무사다 보니까 네. 폐업한 이후에 세금 신고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음, 뭐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 주기도 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폐업 이후에 조금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정보들을 좀 전달을 해드리기도 하고 그렇군요. 또 철거나 원상복구 과정에서 이제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많죠. 또 그런 뭐 경우 많죠. 예. 네네 또 뭐 보증금을 제때 반환을 못 받거나 이런 음, 경우가 있어서 네. 그런 분쟁이 발생할 때 또 법률 자문이나 또 음, 이런 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 근데 있어요. 어떻게 많이 들었습니까? 상담하러 오는 분들 많이 들었죠? 어, 최근에 네. 참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이제 음, 뭐 확진자가 100명 이상 이렇게 늘어나면서 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이 되면서 네.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동참을 잘 해주고 계시지만 이제 자영업자이신 분들은 길에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고 음, 또 이제 재택근무를 하고 네. 직장인들이 이제 점심을 먹으러 우르르 쏟아지지를 않고 음,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집밥을 많이 먹고 또 일부 업종은 영업에 대한 제한 조치가 있다 보니까 네. 매출이 정말 급감을 하기 시작하니까 예. 정말 이거를 계속 버틸 것이냐 음, 아니면 폐업을 할 것이냐 이 기로에 놓이신 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많으신데 좀 예를 최근에 들어주세요. 예를 좀 들어주세요.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어, 폐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그 계속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지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배우자의 월급으로 이 음, 사업비를 지금 충당하고 메꾸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어,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뭐 남편 월급으로 이 메꾸는 게 정말 더 이상 너무 생활이 힘드니까 음, 이 권리금을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지금 당장 폐업을 할 수밖에 없겠다. 네.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체감하기로는 예. 제가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이 사업 정리 컨설턴트로 3년째 일을 음, 하고 있는데, 예. 어, 작년까지는 추석 이후까지 가끔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음, 이렇게 방문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신청자의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장으로 방문을 드리는 시스템이거든요. 예, 예, 예. 네. 근데 지금은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또 사무실로 문의 전화도 많이 오니까 예. 제가 이 방문 스케줄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정도로 좀 신청자분들이 지금 많은 상황이고 실제로 정말 폐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구나. 네. 제가 이렇게 좀 체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좀 그 몇 가지 사례를 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가계하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떠오르는 게 권리금이잖아요. 네네.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저기 이제 가게에 대해서 들어갈 때는 권리금 다 내고 들어갔는데 뭐 요번에 네네. 폐업하는 분들은 거의 권리금 못 챙긴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제가 지금 폐업 컨설팅을 다니면서 네. 정말 권리금을 받고 양도양수 하시는 분들이 정말 한 분도 안 계셨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권리금을 5천을 주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5천으로 이제 내놓죠. 그래도 권리금은 이제 회수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도 이제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연락도 없는 거죠. 근데 그 권리금이 5천에서 3천이 되고 3천에서 2천이 되고 1,000이 되고 500이 되고 해도 정말 연락 한 번 없고 지금 시점에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시는 분이 없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상담을 갔던 데 중에 한 군데는 애견 미용샵이었어요. 예, 예, 예. 그분은 이제 권리금을 5천만 원을 주고 들어왔는데, 오. 권리금을 지금 하나도, 받지 않겠다고, 라고 지금 광고를 해놔도,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시는 분이 없고, 게다가 지금 그 사업장은 면적도 좀 넓어서, 네. 철거를 하게 됐을 때 지금 철거 비용 견적 받은 게 지금 한 500 정도 나왔거든요. 철거 비용만. 예.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철거를 하면서 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작업이 또 생기기도 하고 하니까 네. 500에서 또 그 이상이 또 나올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예. 사실 권리금만 안 받고 그냥 넘길 수만 있어도 철거 비용은 그나마 이제 덜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사업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권리 비용도 그것도 회수 못하고 또 철거 비용도 부담하면서까지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또 많고요. 그렇죠. 예, 또 이제 최근에 또 한 군데 갔었던 데는 이제 역세권에 있는 주점이었어요. 역세권이면 그래도 좀 그런데도 영업이 안 된 거예요. 역세권인데도. 네네. 그 대학가가 있는 역세권 주점이었는데 예. 사실 요즘 학교도 다 뭐 원격 수업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예. 학생들이 이제 학교 앞에서 이제 모이지를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영업을 해봤자 오히려 더 손실이 나니까 그냥 휴업 상태로 있다가 폐업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그분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으신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임대차 기간이 남아서 새로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은 새로 구해주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폐업을 한 이후에도 네. 지금 계속 월세를 부담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죠. 이게 계약 기간 남아 있으면 월며 계정학기로 그냥 뭐 보증금에서 까먹더라도 그냥 그 임대료 지금 내야 되는 상황에 내몰려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보증금 혹시나 해서 한번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임대인이 그래야 그 장사한다고 상황 다 아니까 그냥 그 계약 기간 안 됐지만 그냥 그 빼라. 나머지 월세 안 받겠다. 혹시 이런 임대인 혹시 좀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분들도 사실 많으세요. 오, 그래요? 많으신데, 예. 예. 그러니까 뭐 조금 임대료를 마지막에 이제 또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임대료 감면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예. 계약 기간은 못 채웠지만, 남은 임대료는 그냥 주지 않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폐업은 하지 말고, 예. 내가 임대료를 많이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몇 달은 그냥 공짜로 임대를 해줄 테니, 버텨봐라. 그냥 계속 사업을, 버텨봐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정반대로 그 뭐 이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종종. 네, 소송까지 가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였냐면 음식점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월세도 밀린 상황이었고 근데 그 밀린 월세를 이제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었는데 그 보증금이 살짝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철거도 다 했는데 뭐 이렇게 그 철거의 범위나
요구의 범위에 있어서 서로 이제 마찰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이제 철거를 해라. 이런 비용 부담을 이제 임차인이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애초에 논의된 사항이 아니고 이러면서 보증금 반환을 못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내용 증명이 오가고 뭐 소송을 간에 만에 뭐 이러면서 이제 또 법률 싸움이 또 들어가시는 경우도 계시고요. 뭐 이런 경우까지 있군요. 아까 이제 잠깐 그 기재부 차관 연결해서 이제 그 이야기 나왔던 거 갑자기 퍼뜩 떠오르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어제 내놓은 대책 보면 폐업한 분들에게 50만 원 지급한다라는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현장을 직접 뛰시니까 네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는? 그래도 정말 예전에도 이제 뭐 재난지원금 같은 거 10만 원, 2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도 지급을 했었고 또 포인트로도 이제 지급한 적이 있었잖아요. 정말 그게 너무나도 도움이 된 게 정말 당장 이제 막 사장님들은 매출이 떨어지니까 그 가족의 생계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아주 소소하게 그런 비용이라도 이제 지급이 되면 일단 생계가 그나마 좀 나아지는 상황이 되고 또 가게가 조금 안정이 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소비가 조금 촉진될 수 있으니까 또 거기에서 또 득을 보신 자영업 사장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선별 지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려운 가정에 조금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는 아주 가뭄의 단비가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싶습니다. 말 그대로 가뭄의 단비네요. 근데 찔끔 단비여서 좀 그런데 좀 다다익선이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정리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세경 세무사였고요.